안녕하세요. 날씨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덥네, 그죠? 자, 저번 주에 제가 실수한 거 있죠? 그죠? 뭐, 다 아시죠? 몇 페이지냐면, 112페이지 보시면, 112페이지 9번이 있죠, 그죠? 9번. 답이 5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4번입니다. 그죠? 수정해 주세요. 제가 저번 주에 실수했는데 112페이지 9번이 답이 5번이 아니라 4번. 예, 4번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틀린 걸 찾았는데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X죠. 물론 지상권 뭐죠? 본권이고 2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X입니다.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죠. 관습법상 물권 인정되는 게 세 가지죠. 그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따라서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X죠. 5번도 X죠. 그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이것도 뭐죠? X입니다. 근데 제가 5번이 X니까 5번이 답이다. 이래버렸거든요. 그죠? 옳은 것은 뭐죠? 4번이죠.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는 맞죠. 왜냐하면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요 4번과 같은 근린공원 이용권과 같은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4번이 되고 정답을 5번이 아니라 뭐죠? 4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진도는 이제 115페이지 15분부터 나가야 되죠. 자, 물권법 총론인데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푸는데요. 지금 처음에 정리하는 요 내용은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고요. 조금 까다롭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되느냐, 등기할 필요가 없느냐 문제고요. 시험에 거의 무조건 출제되고 있고 올해도 무조건 나오겠죠.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냐 단독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원칙적으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고요. 실제로 은근히 또 쉬울 수도 있어요.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그러면 계약이나 단독행위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결국은 등기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느냐 문제는 계약이냐 아니냐 문제로 귀결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마치 의사주의처럼 해석을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따라서 재단법인은 일단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등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판결이죠. 판결, 확인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는데 판결 중에서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 형성권에 의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많지 않은데 문제가 좀 까다롭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은 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등기의 추정력이죠. 등기라고 있다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됩니다. 첫째,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면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고요. 또 지상권에 관한 등기라면 적법한 지상권자임을 추정을 받고, 저당권이면 적법한 저당권자임을 추정을 받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 좀 생각해 볼 것은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된다는 말은 만약에 등기 원인이 매매면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사실이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추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하려면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대리권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대리권의 존재도 뭐가 되냐면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권리가 만약에 저당권이라면 저당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채권이 필요하죠. 채권이 없으면 뭐가요? 저당권이 없고 채권이 소멸되면 뭐죠? 저당권도 소멸되잖아요. 따라서 이 등기가 만약에 저당권이라면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뭐가 되냐면 추정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등기 명의자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추정이 깨졌다 그래서 등기가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추정이 깨졌다면 이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반대의 입증이 있다면 추정이 깨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한 사람, 존재하지 않는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깨지고요. 세 번째,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이때도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유가 있으면 특히 이제 사망한 사람이 문제인데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원칙인데 이때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추정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죠. 만약에 이러한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서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등기가 됐더라도 추정은 깨지지 않고 뭐죠? 유지가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등기죠. 가등기. 일단 이 가등기 할다고 할 때 정확히 쓰면 정확한 명칭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죠.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또는 그냥 가등기라고 하는데, 첫 번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이 존재해야지만 인정되는 청구권이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죠? 물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굳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실질적으로 뭐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할 때 이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만을 말하죠?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하고,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물권이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 상태에서는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가등기에 기해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주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요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첫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또 후순위 권리는 어차피 직권으로 말소될 권리이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죠.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조심할 것은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죠? 본등기 때죠. 다시 말하면 물권 취득 시기가 과거로 뭐 되는 건 아니고 소급되는 건 아니고요. 본등기한 때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죠.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이유는 중간 생략 등이 일반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데,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래서 유효하고요.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이러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그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지만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그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어제 그 노회찬 의원 자살하셨죠, 그죠? 참 보면은 그분도 그 변호사잖아요. 변호사인데 참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인데 뭐 자살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수치심이 좀 크셨던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는 돈을 그 양반이 주로 이제 뭐 하냐면 엑스파일이나 이런 거 보면은 누가 돈을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책하고 이런 거를 활동을 많이 했죠, 그죠? 근데 본인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자살하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자살보다는 국회의원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대전 여기 고시학원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강사를 간두지 자살할 것 같지는 않은데, 참 보면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뭐 저렇게 가까운 데 있으면 조문이라도 가고 싶고,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참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튼, 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님이 뭐죠? 당연히 하는 행위니까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4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제 후원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그 삼성 엑스파일 때문에 제명당하셔가지고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아니면 정치인 아닌가요? 정치인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제 친구한테 고등학교 동창한테 4천만 원 제가 받았어요. 그게 제가 법이 뭔가 위법한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근데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선거가 얼마 안 남았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비 입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요 정치자금법에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새 1인당 그 기부 한도가 5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4천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 넘죠. 500만이 넘으니까 이게 신고할 수가 없는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요새를 보면 그래서 짬짬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점, 거기 뭐야? 무슨 아무튼, 걔네들이 이렇게 돈 모아서 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아서 준 거니까 만약에 그 모금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입금을 했으면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입금을 했으면 1인당 한도가 얼마를 초과하잖아요.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근데 모금한 돈이 4천만 원이고 요 4천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위법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받았고 그때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고 이러이러한 제도적 맹점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 그럼 욕은 얻어먹고 말 일이지. 그게 뭐 자살하고 형사처벌 가더라도 당선 무효 소송 청구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자살했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예외적으로 뭐가 되는 경우가 있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에 만약에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허가를 안 받든 받았든 따지지 않고 뭐죠?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접 청구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합의가 있든 없든 당연히 뭐죠? 유효한 건데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라면 원칙은 중간자를 대위해서 중간자를 통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항상 대위에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위하지도 않고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전원의 합의에서 꼭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다. 원래 전원의 합의라는 말은 당연히 뭐예요? 최초 양도인이 동의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같은 말인 겁니다. 그죠? 근데 같은 말인 건데 꼭 누굴 조심하셔야 되냐면 최초 양도인. 맨 처음 받은 사람의 동의는 필수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최초 양도인이 동의했다는 말이 없다면 직접 청구할 수 없음을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혼동이죠. 혼동. 첫째, 동일한 권리자에게 2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만약에 불필요하다면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2개 이상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2가지 권리가 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소멸되지 않아요.
언제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멸되지 않느냐.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죠. 소멸될 권리가 다른 사람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혼동으로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 큰 가로 2번을 해서 점유권이나 그 다음에 광어권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명인방법입니다. 일단 명인방법의 개념은 등기나 또는 점유를 제외한 나머지 공시방법을 우리가 명인방법이라고 하고요. 뭐 팻말을 붙이거나 현수막을 거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명인방법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일단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가능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명인방법은 완전한 공시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되, 최근에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명인방법을 통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도담보라는 것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담보가 양도담보거든요. 물론 명인방법을 통해서 뭘 이전할 수 있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명인방법을 통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말을 포함하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딜레마가 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선의취득이 있거든요. 이 선의취득은 동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 재재작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일단 선의취득에 대해서 문제 풀면서 보기로 하고요. 이런 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뭐라 그러냐면 선의취득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는 하나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는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 우리가 선의취득이라고 하고요. 선의취득의 목적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문제는 몇 문제가 나오냐면 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까지 나오고, 지금 정리해드린 요 부분 한 6가지 되나요? 요 부분은 우리가 뭐죠? 반드시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115페이지 15번입니다.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까지 일단 끌어보면, 자, 법률행위, 계약이나 단독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죠? 등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먼저 뭘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냐면 계약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계약. 자, 일단 1번 상속은 계약이 아닙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죠. 2번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법정이란 말이 뭐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결국은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다 이런 것들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쉽게 말하면 뭐죠? 계약은 아니죠. 3번 건물을 신축 사실행입니다. 이것도 뭐가 아닙니까? 계약이 아닙니다. 4번 현물 분할의 합의. 자, 현물 분할은 세 가지가 있죠. 현물 분할은 세 가지가 아니라 현물 분할은 교환이죠. 우리가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은 매매, 대금 분할은 뭐죠? 매매, 현물 분할은 법적 성질이 뭐예요? 교환입니다. 교환이라는 말은 뭐죠? 계약이란 얘기죠. 따라서 뭐죠? 등기해야 되는 건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뭔지 모를 무언가를 외우시면 안 돼. 이제 크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계약으로 물건이 변동될 때 뭐 합니까? 등기합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한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로 인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 집합건물법 할 때 아주 중요한 판례죠. 집합건물이 성립되는 시점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거기다가 뭐만 있으면 돼요? 구분 소유 행위, 구분 행위만 있으면 되고 등기는 뭐가요?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뭐죠? 집합건물이 성립되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될 수는 없고 이것도 중요하죠. 16번입니다. 등기의 추정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러면 일단 세 가지가 추정이 되는 거죠. 적법한 권리자, 소유자임을 추정받고요. 또 등기 원인의 뭐죠? 적법도,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5죠. 등기 절차의 적법이 뭐가 되죠? 추정이 되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습니다. 그죠?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된다는 말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전 소유자,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도 없고 제3자에게도 등기 명의자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요. 불법 말소라는 말은 말소가 안 됐다는 얘기죠. 이 사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권리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그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물건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죠. 4번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건 아니다. 맞죠? 자, 추정이라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은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입증에 실패했더라도 그 사람의 추정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깨지는 거 아니죠. 상대방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증을 해야,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추정이 깨지는 것이므로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X죠. 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권이 변동되지 않고 무엇도 인정되지 않죠.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추정력이 인정된다. X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17번입니다. 판례에 의할 때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단과 재산 출연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출연재산이 그 법인에게 완전히 기속되는 시기는
자, 어딨나요? 여기 있죠.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로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하지 않아도 되죠? 등기하지 않아도.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 그러면 재단법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냐면 등기한 때가 되므로 5번 그 출연 부동산을 재단법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 이게 뭐가 되죠? 답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이 아닌 것은 답만 보면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상속인데 나머지 것들을 볼까요? 1번 증여 계약이죠. 증여 뭐더라고요? 계약.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합니다. 2번 지상권 설정 계약이겠죠. 그죠? 지상권 설정 계약. 계약이란 말을 이미 빼놓은 거예요. 3번도 뭐겠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인데 재단법인의 설립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인데 자 문제가 지금 뭐라고 해놨냐면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죠.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동의하시나요?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라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따라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만이 답이 되는 거죠? 4번만이 답이 되는 거죠. 19번. 다음 중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취득시효입니다. 점유 취득시효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하죠. 그래서 답은 뭐죠? 1번이고 나머지 것들 공용징수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3번 형성판결 등기할 필요가 없고 4번 법원에서 하는 경매 공경매도 뭐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상속도 등기할 필요가 없죠. 20번입니다.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1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인데요. 자, 문제는 형성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형성권은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어서 뭐 하지 않아도 되죠?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판결로 안 갔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에 뭐가요? 협의가 성립됐다는 말은 뭐죠?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법정 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3번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죠. 따라서 아예 뭐가 없는 권리입니까? 등기 능력 자체가 없는 권리니까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하지 않아도 되고 4번 경매 등기할 필요가 없고 5번 법정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도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넘기셔서 21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기억, 전세권 설정 계약입니다. 따라서 등기해야 되겠죠. 니은번 저당권 설정 계약이겠죠.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디귿번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래요. 등기할 필요가 없고 리을번 상속, 미음번 신축 건물 다 뭐죠?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일단 뭐죠? 4번이고 비읍번 매매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뭐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22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행위,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자가 소유권을 갖거든요.
따라서 보존 등기를 하여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2번 무효인 중복 등기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3번 무효의 등기를 유용한 합의 가능하고도 유효하지만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그 합의 전에 등기상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유효하다. 정확히 뭐죠? 맞는 지문이고 4번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했어요. 자,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 이렇게 했죠. 매매는 가장 매매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뭐죠? 유효하다. 따라서 상대방은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따라서 이 등기는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 5번 민법에서는 등기 추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X죠.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겠죠. 23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자, 이게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고요.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서 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고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저당권에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은 소멸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매수인은 등기하지 않고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소유권을 가지므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인데 기존 건물 멸시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옵니다. 자, 무효등기 유용이 가능하긴 한데요. 권리에 관한 등기만 유용할 수 있죠. 이거는 뭐가 바뀐 거냐면 건물이 바뀐 거죠. 그때 그 건물이 아닌 거죠. 이것은 사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효등기를 유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 뭐죠? 옳은 지문이고 답이 됩니다. 24번입니다. 등기의 추정적 효력에 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 사유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등기 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 단정할 수 없다. 5점.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되고요. 추정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따라서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가 추정이 깨지거나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죠? 추정을 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전 권리자에게도 제3자 모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맞는 질문이죠.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적법한 근저당권자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고 근저당권이 존재하려면 그 원인으로서 뭐가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므로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는 질문은 5 맞는 질문이죠. 5번이 답이죠. 참 쉽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무엇도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면 4번이 답이네. 그죠?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X입니다. 그죠? 4번이 답이고 넘기셔서 5번이죠. 5번은 안 읽어볼 건데 멸실 회복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멸실 회복 등기도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문입니다. 중요한 지문은 아니죠. 그 다음에 25번 문제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입니다. 그러면 말소가 안 됐겠죠? 말소가 부적한 거죠? 물권이 소멸되지 않겠죠? 따라서 권리의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말은 권리가 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권리의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고 2번 전 권리자에게도 추정력이 미치므로 등기부상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원형될 수 없다. X가 되고요. 3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의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지문은 X인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에 안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되므로 요 2번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3번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4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면 추정이 깨지죠? 그죠? 그럼 보자고요.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존 등기 전에 따로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왜요?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자는 등기 없이 바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집니다. 다만 이 등기가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이전 등기라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등기가 됐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되거든요. 5번.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X. 다시 말하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추정이 깨지지만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 등기라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되죠? 유지가 됩니다. 26번입니다. 다음 중 본등기의 효력이 아닌 것은 1번이 답이죠. 순위 보존적 효력은 가등기의 효력이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가등기는 뭘 해줍니까? 순위를 보존해주죠. 본등기는 뭘 해줍니까? 물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1번이 되죠. 27번 다음 중 권리 중 등기할 수 없는 것은 4번이 답이죠. 유치권은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점유를 하게 되면 성립 취득하고요. 유치권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28번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죠? 부기등기 방식으로 한다. 따라서 가등기상의 권리도 뭐죠?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X예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서 요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만을 말해요? 채권의 청구권. 그래서 만약에 교재 지문에 나와 있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물권의 청구권이라면 맞겠죠. 근데 물권 청구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이고 저당권 물론 뭐죠? 본등기가 가능하니까 2번이 뭐죠? X가 되겠죠. 가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고 만약에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면 무엇도 가능한 거죠? 가등기도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건 안 되겠죠. 분묘기지권 설정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이런 건 안 됩니다. 왜요? 분묘기지권은 뭐 하지 못하는 권리예요? 등기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채권적 청구권이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면 뭐가 허용이 됩니까? 가등기가 허용으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5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권 취득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본등기한 때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4번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 회복 등기 절차에서 승낙 의무가 있다. 5 맞는 질문이고요. 이유는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믿고 거래했더라도 뭐 볼 수 있어요? 피해 볼 수 있죠. 동의하시나요? 자, 지금 이런 거잖아요.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등기가 무효예요. 근데 을은 그걸 믿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을이 아무리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을은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으니까 갑의 등기가 무효면 을의 등기도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2순위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상태에서 세 번째로 병 앞으로 뭐가요?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말소가 불법이라면 이 가등기는 뭐죠? 말소되지 않은 것이고 얘는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잖아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을의 가등기가 말소됐다는 사실을 믿고 거래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고요. 따라서 만약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대한 말소 회복 등기를 하려고 하면 병은 마음에 안 들어도 뭘 해야 돼요? 승낙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5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등기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다른 청구권이기 때문에 별도로서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뭐죠? 2번입니다. 좀 쉬었다가 29번부터 볼 거고요. 이거 지우지 마십시오. 그죠? 다음 시간에도 또 써야 됩니다.